안녕하세요. 월세의 여왕 리나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경기도의 여인숙이에요. 수강생이 인수한 여인숙인데요, 이 물건을 사실 3달 전쯤에 계약을 했는데요, 잔금까지의 기간을 좀 넉넉하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행정처분이 걸려있는 여인숙이었어요. 행정처분 풀리는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잔금을 치르게 되었고요. 이번 주부터 철거부터 시작하는 인테리어가 들어왔습니다. 그 행정처분은 뭐 어떤 이유로 행정처분이 됐어요?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숙박업 행정처분 사례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하나. 하지만 우리는 완벽히 행정처분이 풀린 물건을 잔금치고 인수받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사이에 외관이 조금 노후화돼서 건물주님께서 모두 다 건물 외관의 페인트 그리고 렌탈 프리 기간까지 넉넉하게 받아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것만 봐도 이제 몇 년도식인지 알 수 있어요. 와, 이거 보니까 여긴 적어도 70년 초반 아니면 60년대 건물인 것 같습니다. 매력적인 조건에 인수가 됐나요? 그럼요. 나오자마자 또 너무 물건이 괜찮아서 중개사분께 스탑. 이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물건을 풀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던 물건이에요. 1억대 초반으로 임대 보증금이 들었고요. 기간이 조금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권리금이 1,000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였다. 오늘 보니까 철거를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 와서 보시죠. 이 손잡이까지 해서 모두 다 탈거가 된 상태예요. 철거된 방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화장실 타일은 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깨끗해요. 여긴 청소만 해서 쓰시기로 했고, 그 저가의 리빙보드가 아닌 고가의 도무로 마무리가 된 업장인 거예요. 천장 살리고 타일 살리고 문만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 보실게요. 아, 이미 방 네. 구획이 거의 다 나왔네요? 네,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침대 공간이라던가 전기 콘센트 스위치를 다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공정마다 공사하시는 인부들이 공사하기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이렇게 기획을 빨리 하는 게 또 비용으로도 연관이 되나요? 그럼요. 처음에 철거 전부터 방에 구상이 들어가면 가장 베스트예요.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요. 공사하시는 분들의 작업 효율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까대기 작업이라고 해서 전기 콘센트가 기존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옛날 여관 여인숙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 콘센트가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매립을 시키기 위해 보이시나요? 네, 콘센트를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까대기 작업까지 끝난 현장이네요. 천장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아마 엣지등이나 중간에 방등 하나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다시 석고를 치고 도배를 하고 마감을 하기 전에 전기 작업, 요 구상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놓은다면 전기 사장님이 와서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 너무너무 편리하고 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베스트겠죠. 2층, 3층 옥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인숙이고요. 방 개수는 18개입니다. 이 방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 인수하러 왔을 때는요, 18개 방을 모두 다 보지는 못해요. 보여주시는 방만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신 방에는요, 에어컨이 다 벽걸이 에어컨으로 되어 있었대요. 철거를 하려고 18개 모든 방을 열어보니 보이시나요? 그 옛날의 에어컨이 이쪽 라인에 쫙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에 운영하셨던 임차인께서는 이쪽 방은 보여주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탈거를 하고 벽 마감을 예쁘게 한 후에 벽걸이 에어컨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다시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복도가 네. 되게 넓고 네. 길고 좋네요. 고시원으로 치면 신소방 같죠? 복도폭이 굉장히 넓어요. 경기도권의 여관 여인숙 모텔, 고시원도 마찬가지예요. 복도폭을 넓게 만드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에 있는 여인숙을 보면은 굉장히 좁아요. 하지만 경기도라서 가능한 일. 자, 그리고 천장을 볼게요. 이 전건구를 설치한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전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옆으로 전선을 보내기 위해 전건구가 뚫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누수 때문에
위에서 누수가 생겼는데 알 방법이 없잖아요. 전건구를 만들어서 전건구를 통해서 보려고 만든 방법,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 천장이 굉장히 예쁘게 모양이 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페인트만 칠하면 그냥 이 디자인 그대로 살려도 더 멋진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꼼꼼하냐면 제 수강생입니다. 침대 사이즈, 행거 사이즈를 적어 놓으셨어요. 이 208호는 침대가 퀸 사이즈 들어갈 거고 행거는 1200 들어갈 겁니다. 이 80이라는 숫자가 뭘까요? 공간을 구획하면서 방 크기에 따라 금액까지도 정해 놓으셨어요. 방 한 공간에 70만 원, 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2인이 왔을 경우에는 이 금액에 10만 원을 더 얹어서 80만 원, 9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3층인데요. 또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지만 아래층이랑 똑같은 구조의 방들이에요. 선생님, 여기는 리모델링 이후에 네. 어떻게 이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는 기존의 여인숙이지만요. 여인숙을 스테이로 바꿔서 2주 단위의 입실생 또는 한 달 단위의 입실생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 숙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안정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은 지리상 모텔이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서 이렇게 올드한 여인숙을 우리가 모텔로 바꾸면은요, 인테리어 비용이 우리가 기존에 하려던 인테리어의 2배, 3배 정도는 녹여야 성업 중인 모텔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품을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7기 때만 해도 고시원 반, 여관 여인숙, 모텔 반, 이 정도의 수요층이셨는데 이번 기수는 모텔 여관 여인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여관 여인숙 모텔을 들어가면 권리금을요, 많아봐야 5천 전후가 돼요. 그리고 무권리 물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도 요즘에는 이런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좋죠. 이게 틈새 시장인 거예요.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 공부해도 우리가 현금 흐름을 단단하게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관이나 낡은 모텔을 인수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목문이나 알루미늄 샤시가 많아요. 이런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낡은 여관 여인숙 모텔을 인수할 때는요, 임대차 계약서에 단서 조항 같은 거를 정말 단단하게 넣어야 합니다. 수강생분들은 네. 특약 같은 거를 다 써서 주신다고 직접. 그럼요. 이번 7기 그리고 8기는요, 그 물건에 맞는 특약사항을 제가 다 적어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불안할 리가 없죠. 자, 여기는 경기도에 있는 여인숙입니다. 여인숙을 스테이화 하기 위한 각종 꿀팁과 계약서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담아봤어요. 월 현금 흐름은 스테이를 운영했을 시에 월 보수적으로 500에서 한 7, 800 정도의 현금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요즘에 가장 핫한 물건이기도 하죠. 낡은 여관 여인숙 모텔을 스테이화 시키는 그런 물건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비슷한 물건 혹은 고시원 물건으로 해서 어떻게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